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자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자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해외에서 처음 자취하던 때도 생각이 나고, 틀은 거의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소재도 되겠다, 영상 찍어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죠? 해외와 한국에 자취할 때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솔직히 이런 주제는 제가 혼자 막 이래요 저래요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커뮤니티에 궁금한 거 질문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질문 받은 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말할 자취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자취란 한국에서는 사회 초년생 혹은 대학 신입생 분들이 흔히 구하는 원룸 형식을 기준으로 잡았고, 해외에서는 처음 유학이나 워홀 갔을 때 구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개개인의 경제력이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코멘트 많이 남겨주세요. 어쨌든 해외든 한국이든 처음에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국에서는 흔히 뷰인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해외랑 우리나라는 발품을 파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부동산을 끼고 다니던데, 해외에서는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 저 이번에 한국에서 집 구할 때 솔직히 티는 안 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있잖아요, 내가 살 집을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호강을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부동산 직원분이 차로 여기저기 막 데려다주고 집을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10채 정도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집을 구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편이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제가 직접 갔어요. 처음에 딱 그 나라 도착해가지고 8, 9인실 혼성 도미토리 묵으면서 내가 열심히 발품을 팔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을 보러 다니는데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거,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동 먹었던 거는 비행이 끝나고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는 거. 직원분이랑 가는 길이 같아야 되긴 한데 어느 쪽으로 가시면 편하세요 최대한 맞춰주시거든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저는. 물론 해외에서도 부동산 다 있고 찾아가가지고 차 타고 다닐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내놓는 집들은 해외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대체 누가 사나 싶을 정도로 비싼 집이 많고, 중개비까지 따로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가는 게 훨씬 싸게 치거든요. 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관리비 포함해서 30만원 정도 주고 들어왔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번화가 진짜 완전 핵 번화가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런던에서는 한 달에 30만원, 이건 진짜 꿈도 못 꾸는 액수거든요. 일주일에 30만원을 주는 집은 수두룩 빽빽한데 한 달에 30만원, 그런 가격으로는 모시원 사이즈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는 방법으로는 영국에서는 스페어룸이나 검트리같이 우리나라의 중고나라 그런 사이트처럼 여러가지 물건도 물건인데 집도 이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찾아다니는데 실제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 형태라서 집주인이랑 면대면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유럽에서 집 구한다 말을 하는 거는 솔직히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거는 플랫메이트랑 집주인이랑 같이 쉐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지면은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살림 방을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지네들이 집 하려고 올려놓고서 연락을 하면은 그거를 쌩 까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발품 진짜 많이 파셔야 됩니다. 만약 유학을 간다 그러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연계된 부동산 쪽에서 후보 집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골라서 가면 되는데, 물론 뭐 본인이 직접 알아볼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 껴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본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해외를 가는 거기도 했고 지인도 없고 현지 사정을 잘 또 모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동산에 의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기서 좀 더 대담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살다가 다른 데로 옮겨도 될 뻔했다는 거. 어쨌든 싱가포르에서도 기숙사 같은 데에서 살았는데 6개월 정도 산 뒤에는 친구가 부동산에서 집 찾아가지고 친구 따라서 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을 계약할 때 우리나라에선 보통 1, 2년을 단위로 계약을 하던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기간이 짧아요. 6개월이 보통이고, 물론 단기로 2, 3개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1년까지는 잘 없다는 거. 있기는 있는데 그 전에 질려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보증금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한국에서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2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게는 1000까지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전세로 들어간다면 6, 7천 봐야지 제대로 된 원룸 하나 구할 수 있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영국에서는 보통 한 달에서 3개월치 집세를 보증금으로 내는 형태이고, 한 달 집세는 이제 집 컨디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있을 때 80만원이랑 100만원 이렇게 주고 살았으니까, 참고로 일본에서는 집세 80만원 정도 줬었고, 싱가포르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일본보다는 약간 싼데 그래도 좀 비슷하게 주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보증금 계산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뭐 한다고 해외에서 그렇게 월세를 많이 떼가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나라랑 해외랑 월세 액수를 매기는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집주인이 관리비에 공과금,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청구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 포함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기껏 해봤자 수도? 이마저도 안 돼 있는 곳도 많고, 집집마다 컨디션이 다르겠지만 월세 옵션 쪽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좀 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과비 제가 다 냈거든요. 되게 빡셌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월세가 감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돈이더라. 돈. 초기 비용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 자취할 때 돈 중요하지, 그죠? 자취 처음 할 때 처음 돈 나가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내가 하루에 이만이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돈 물어보셨는데 초기 비용은 체감상 한국이 훨씬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도 보증금인데 살림살이를 내가 채워야 되는 게 많더라고. 이런 점은 일본이랑 비슷하긴 한데 방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일본이 더 심하기는 했는데 크고 작은 가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숟가락, 그릇, 냄비, 후라이팬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집에 있었고 당연하게 쓰던 것들을 이제는 내 돈으로 싹 다 채워야 되니까, 안 그래도 보증금이다 집세다 겁나게 뜯기는데 그렇게 싼 다이소에서 사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 잔고 확인했을 때 헉소리 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자취는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등골 브레이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부모님 등골 부시는 법만 알지 내 등골 부시는 법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취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덜 사고 살 수 있지도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덜 사버리면 있잖아요,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딜레마인 게, 아니 나는 분명 나의 삶의 질을 올리고자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진짜 지갑 겁나 털리는 거 보면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겁나 현타 온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살림거리 하나 사는데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만간 넘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사야 되나까지도 사니까 특히 가구가 미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거 하나 사면은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막 3, 4만 원짜리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사버리면은 내구성이 떨어져요. 다리가 후달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택배비가 또 어마무시합니다. 맨날 택배비 2, 3천 원 내다가 갑자기 뭐 1, 2만 원대로 막 해봐. 은근히 막 부담이거든요. 무겁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많이 받아먹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마음 아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딱 그런 스트. 말이 좀 세기는 했는데 영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방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살림을 할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식기, 후라이팬, 냄비 뭐 이런 거 다 있고 심지어 뚜러뽕도 있고 다 있어요. 오버전 보태서 내 몸만 들어가면 되는 스트. 만약에 본인이 인테리어가 욕심이 난다 하면은 액수가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몸만 누우면 된다 하면은 최소한의 살림을 쓰기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자취 초기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집 구할 때 주의사항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해외랑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갈 때 수도나 전기 이런 거 잘 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햇빛 잘 들어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햇빛을 안 받으면은 자연 보일러 역할도 역할인데 사람이 진짜 우울해지거든. 정신병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혼자 사는데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죠? 이왕이면 집 구할 때 중간층이 좋다고 조언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건물이 5층 집이면 2, 3층 쪽에 집을 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중간에 있으면은 이 아래 옆집에서 추울 때 보일러를 틀지 않습니까, 그죠? 보일러 온기가 내 집까지 스며든대요. 그래서 나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약간의 꿀팁? 그런 거라서 집을 구한다 하시면은 중간층을 고려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그리고 폰 보시면은 나침반 기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집을 뷰잉을 할 때 창문 쪽으로 한번 나침반을 둬 보세요. 만약에 북쪽을 위주로 가리키고 있다, 그 집에서 님은 얼어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복층집,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복층 로망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복층을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천장 높은 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천장이 높으면은 방이 뜨셔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기장판을 따로 써야 될 만큼 추워질 수도 있는데 전기세가 배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술을 겁나 마시고 꽐라가 됐어. 술 안 마시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루는 겁나 아파. 열이 40도까지 올랐어. 그 계단들 어느 세월에 올라갈 거예요. 맞다 아이가? 게다가 특히 원룸 복층은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날 잘못 헛디디면 이제 저 세상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되게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번화가랑 가까운가 아니면 약간 좀 주택가에 있는가.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번화가랑 너무 가까운 곳에 살지 마세요. 사람 소리, 차 소리, 가끔씩 구급차 소리 이런 소음을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번화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는 거. 다니는 사람들도 가족 단위가 많은지 학생들이 많은지, 특히 애기 있는 가족이 많이 보인다 하면은 나름 안전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많으면은 밤낮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파티 피플 막 이런 애들 막 있으면은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같은 집을 있잖아요.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가보세요. 낮에는 진짜 겁나 평화롭다가 갑자기 밤에 쌓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특히 사람들이 좀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 코인 런더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은 겨울 이불이나 겨울 옷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두껍고 하기 때문에 원룸 세탁기로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돈을 좀 내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뷰잉을 갔다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방음은 얼마나 잘 되는지, 집주인의 성격은 어떤지, 여기 생활하는데 만족은 하는지, 다니는데 위험하진 않은지, 다른 풀매 성격은 어떤지,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는지. 보통 해외에서 같이 지내는 풀매들은 한 두세 명 정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해외에선 당연하지 않아서 당황한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해서 생각이 난 건데 제 경험상 해외에서는 청소비를 따로 안 받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나갈 때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5, 6만 원 정도를 줘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 생각에 이거는 집주인이 청소비라는 명목하에 마지막 용돈벌이가 아닌가. 대충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대답은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자취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약간 좀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볼까 하는데 의견 좀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다. 퇴근 후 현관문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나 생각이요. 저는 있잖아요. 집이 곧 직장인 사람이라서 현관문을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벽지 벽지. 내가 진짜 이 집 들어와가지고 제일 아쉬웠던 게 벽지였거든요. 이 뒤에 이 벽지 뭐냐고 이게. 맞다 얘가. 천장 벽지가 흰색인데 이 벽만 흰색이었어도 진짜 그래 뭐 내가 잘만 꾸미면은 에르메스 벽지 되는 거지 그죠? 제 능력 한도 내에서 이래저래 꾸미고는 있는데 이게 잘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